주변에 염증이 좀 자주 발생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래끼도 자주 나고 그래서 또 뭔가 피곤해지는 상태가 되면은 자꾸 붓고 아프고 했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한의대 들어오기 전에는 항생제를 좀 자주 복용하는 편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한의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원리를 알고 나서부터는 요 주변에 이제 들어가는 침이랑 그리고 손끝에 놓는 그 사열하는 방법 그리고 한약을 복용하면서 지금 한 요 몇 년간은 거의 요 주변에 다래끼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염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염증이 생겼을 때는 아까 정윤서 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급성으로 많이 퍼지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염증을 좀 다스리고 깔아앉혀 놓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 아까 정윤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방어 기전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염증이. 그래서 그거는 일단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이고요. 네. 고래도 잘 되지 않을 때는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뭐 세균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바로 뭐 항생제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염증반을 확 가라앉히기 위해서 뭐 스테로이드 뭐 주사라든지 약물을 쓴다든지 하는 방법은 뭐 항생제 내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관절에 맞았을 경우에는 인대나 뭐 힘줄들이 약해질 수 있다든지 그러면 증상이 더 오래 가고 그리고 더 노화가 더 빨리 일어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물들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좀 조심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꼭 뭐 양약이나 뭐 항생제라든지 스테로이드를 꼭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방광염이나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열입니다. 열. 열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감염인 경우에는 고열이 나지는 않고 약간 미열이 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네. 세균성 감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기저기가 뭐 곰고 이런 변화들도 생기지만 고열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까 설명해 주신 뭐 요로 감염 그러니까 방광염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신장 쪽으로 이렇게 신우 쪽으로 침범을 하게 되면 몸에 고열이 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뭐 장염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러스성 장염 말고 세균성 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좀 열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저절로 나아지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병원에서 뭐 주사도 맞고 뭐 약도 드셔가지고 일단은 그 염증을 좀 가라앉혀 놓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뇌 기능 문제로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문제거든요. 뇌 아까 정윤서 원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뇌에 있는 중뇌 흑질이라는 부분에 도파민을 분비해 주는 그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가 파킨슨병 환자분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파괴가 되게 되거든요. 요새는 이제 영상학적인 그런 진단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영상학적인 그 진단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정상이신 분들은 여기 이제 PET 영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상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도파민의 활성도를 그냥 측정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의 누에고치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도파민이 잘 활성화되고 분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 요 꼬리 쪽 부분이 많이 약해지고 파란 부분이 많잖아요. 저건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있어서 도파민 분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요새는 이제 저런 PET 검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진단에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꼭 저 영상이 저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꼭 다 진단하는 건 아니고 환자분의 어떤 그 증상이랑 같이 종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촬영 영상, 이 사진만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점을 체크할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증상까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정윤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신경계통의 증상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다스리는 어떤 운동계 이상이라든지 감각신경 그리고 생각을 다스리는 요 뇌세포의 운동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4대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떨림, 강직, 그리고 운동이 느려지는 증상, 그리고 자세 불균형이 생긴 증상 요 네 가지 증상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파킨슨병이 먼저 생기신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손가락부터 이렇게 뭐 십자가 모양으로 떨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수전증인가 보다 하고 무심코 넘겼다가 한쪽 팔로 진행되고 다른 쪽 이제 온몸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은 첫 번째는 떨림입니다. 근데 이 떨림의 증상이 안정 시에 떨린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떨림에 대해서 본인이 자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떨림 증상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쉬고 있을 때만 이게 이런 식으로 떨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강직입니다. 강직인데 관절이 이제 구부리고 필 때 이렇게 뻣뻣한 증상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톱니바퀴성 강직이라고 해가지고요. 환자분께서 이렇게 힘을 주고 계셨을 때 상대방이 잡아서 그거를 확 늘리게 되면 요게 부드럽게 확 펴지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 톱니바퀴가 걸리듯이 툭툭툭툭 이런 식으로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하나의 진단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운동이 굉장히 느려지는 거거든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신경세포에 이렇게 전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상실되면은 모든 운동이 다 느려집니다. 생각도 느려지고 움직임도 제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 좀 느려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균형 감각을 잘 잡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넘어지게 되세요. 자꾸 넘어질 때 이제 정상이신 분들은 요거 재빠르게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제대로 된 자세로 넘어져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요 파킨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느려진 상태다 보니까 채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넘어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절이나 어떤 출혈의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자세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 옆에 있는 저 할아버님의 자세를 보시면은 대부분 그냥 다 굽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 무릎, 등, 팔까지 다 굽어지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관절에 강직이 오기 때문에 움직일 때 이거를 많이 움직이질 못하시고 천천히만 움직이시게 되고요. 다리를 한번 떼면은 그거를 멈추질 잘 못하세요. 그래서 종종 걸음을 걷는 이렇게 구부러진 자세에서 종종 걸음을 걷는 특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김남식 원장님, 또 어떤 치료가 우리 시청자와 같은 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봉침 치료가 상당히 좀 유의합니다. 예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봉침은 이제 봉독에 있는 이 아파민, 멜리틴 여러 가지 성분들이 신경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킨슨병이 이제 신경에서 매개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봉침 치료를 했을 때 상당히 유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논문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상당히 유명한 논문인데 그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침과 봉침 치료를 같이 치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파킨슨병 환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아까 언급하셨던 이제 레보도파라는 약을 대부분은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끊지 않고 그거 드시는 상태에서 침이랑 봉침 치료를 같이 시행을 했을 때 이제 본인이 느끼는 자각 증상이 있고요. 또 의사가 체크하는 여러 가지 주관적인 증상, 객관적인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척도에서 모두 유의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또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대부분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한 30에서 한 70% 사이에서 우울증을 앓는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울증 척도에서도 개선을 해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